엄마와 딸. 참 가까운 사이지만 그만큼 자주 부딪히는 사이이기도 하죠.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아 답답하고 상처 주는 말이 오가면서 힘든 기억이 쌓여갑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너무 사랑하기에 더 큰 아픔이 생기는 관계, 바로 엄마와 딸이 아닐까요? 하지만 오늘 이 단 한마디가 있다면 더 이상 그런 오해와 갈등이 반복되지 않을 겁니다. 진심으로 마음이 닿고 평생 든든한 관계로 이어줄 그 말. 그 말이 어떤 건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유독 엄마와 딸 사이의 갈등이 더 깊은 상처로 남게 되는 걸까요? 이 이유를 이해하면 앞으로 알려드릴 방법들을 훨씬 더 쉽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엄마와 딸이 서로를 나라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엄마와 딸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죠. 딸은 엄마를 보며 나도 엄마처럼 될까? 라는 두려움과 설렘이 섞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엄마는 딸을 보며 내 젊은 시절이 이랬지. 그때 이런 선택을 했다면 지금은 어땠을까? 하고 묘한 아쉬움과 기대가 교차하죠. 이렇게 서로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연히 더 비판적인 시선이 생기게 됩니다. 딸은 독립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에 엄마와 다른 길을 가고 싶어 하고, 엄마는 그런 딸을 보면서 내가 못 이룬 꿈을 딸은 이룰 수 있겠지? 하는 마음에 작은 참견이 생겨나는 거예요. 결국 서로가 나와 같아야 한다고 느끼는 데서 오는 이 불편함이 더 깊은 갈등으로 번질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엄마와 딸은 서로 완전히 이해해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마니까 내 마음 다 알아야지. 내가 무슨 말하기 전에 이미 알아챌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한편 엄마는 속으로 생각하죠. 내 딸인데 내 뜻도 모른단 말이야? 내가 뭘 바라는지 알아서 척척해주면 좋겠는데. 이런 기대가 쌓이다 보면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오해가 커지기 마련입니다. 딸이 무심코 한 말에 엄마는 서운해하고, 엄마의 잔소리가 딸에게는 비난처럼 들리게 되죠. 사실 이건 서로를 완전히 이해해야 한다고 착각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가깝다고 해서 전부 알 수는 없는 건데 우리는 무심코 당연히 이해해 줄 거야 라고 기대하곤 하죠. 이렇게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나면 갈등이 훨씬 줄어들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엄마와 딸 사이에 미처 치유되지 않은 내면 아이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자신이 어릴 때 채워지지 않았던 사랑과 보살핌을 딸에게 기대하며 넌 나처럼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 마음이 커질수록 엄마는 딸을 과하게 보호하려 하거나 때로는 지나친 관심과 기대를 쏟아붓게 됩니다. 딸의 입장에선 이런 마음이 때때로 부담스럽거나 간섭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미해결 과거라고 부르는데, 엄마가 딸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메우고 치유하고자 할 때 오히려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서로의 관계에서 완전한 치유를 기대하는 마음이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엄마와 딸 사이의 지겨운 싸움을 줄이고 평생 든든한 관계로 이어지려면 어떤 말이 필요할까요? 지금부터 그 특별한 6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중 하나만 실천해도 분명히 더 행복한 모녀 사이가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 바로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 가족이라면 꼭 필요한 한마디. 미안해. 단순한 말 같지만 진심을 담을 때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어루만질 수 있습니다. 결혼한 지영이가 오랜만에 친정에 들렀습니다. 엄마 영희 씨는 딸을 보니 너무 반가웠지만 지영이가 서둘러 가려는 모습에 서운한 마음이 스쳤죠. 엄마와의 거리가 더 멀어진 듯해 속상했던 영희 씨는 참지 못하고 쏘아붙였습니다. 넌 요즘 집에 와도 금방 가려고만 하네? 이럴 거면 그냥 오지 말지.
갑작스러운 엄마의 말에 지영이도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엄마는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알기나 해? 나도 내일이 있고 내 가정이 있는데 왜 자꾸 오라 그래? 딸의 반응에 영희 씨도 당황했지만 곧바로 받아쳤죠. 아니, 그래도 난 네 엄만데. 걱정되니까 그렇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날 둘은 서로의 말에 말이 꼬리를 물고 감정이 격해지며 쏟아내기만 했습니다. 어느새 말은 날카로워지고 두 사람 모두 상처만 남은 채 지영이는 문을 박차고 나왔고 영희 씨도 서운한 마음에 씩씩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운 지영이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엄마의 서운함을 이제야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도 너무 감정적이었다는 후회가 밀려왔죠. 문득 엄마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말했던 그 순간이 떠오르며 마음이 더욱 불편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이는 마음을 다잡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어제 미안했어요. 저도 제 입장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나 보고 싶어서 그랬다는 걸 생각 못했네요. 정말 죄송해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미안하다, 지영아. 나도 네가 힘든 거 알면서 그냥 내 마음만 생각했네. 서로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마음을 어루만지며 어제의 감정이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어색하긴 했지만 그 미안해라는 말이 어제와는 다른 따뜻함을 남겼습니다. 진심 어린 미안해라는 한마디를 듣는 순간 우리는 마치 무장해제된 듯 마음이 풀어집니다. 그 순간 상대방의 진심이 내 감정의 벽을 허물어뜨리며 관계를 새롭게 하죠. 특히 엄마와 딸 사이에서 이 사과는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서로 누구보다 잘 안다고 믿지만 기대와 상처가 깊은 만큼 감정의 벽도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딸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길 바라고 딸은 엄마가 자신의 독립과 선택을 존중해 주길 바라죠. 서로의 마음속 말하지 않은 감정의 벽이 사과 한마디로 무너질 때 둘 사이의 깊은 유대감은 다시금 새롭게 다져집니다. 사과는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는 동시에 당신의 아픔을 이해한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가깝다고 생각한 만큼 상처도 컸던 사이일수록 그 사과는 더 깊고 강하게 다가와 서로를 한층 더 가깝게 묶어줍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고 뉘우치는 것만큼 큰 깨달음은 없다. 잠시 내 감정을 내려놓고 상대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그 사소한 미안해가 오랜 감정의 벽을 무너뜨리며 서로의 마음을 더 가깝게 이어주는 비밀일지도 모릅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방법. 그 시작이 바로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닐까요? 혹시 사과의 타이밍을 놓쳤다고 생각되시나요? 그랬다면 지금이라도 엄마나 딸에게 짧은 미안해 한마디를 카톡으로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이 단순한 한마디가 생각보다 훨씬 큰 위로가 되어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죄송하지만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두 번 다시 하지 마세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더 깊은 상처로 남곤 합니다. 부모의 사랑에서 나온 말이지만 자식에게는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결혼 후 첫 아이를 낳고 육아에 집중하느라 다정이는 일을 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외벌이에 늘어가는 지출로 생활은 점점 빠듯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엄마 은숙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몇 마디 안부를 나누던 은숙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정아, 엄마가 생활비가 조금 부족해서 그런데 매달 용돈으로 20만 원만 줄 수 있겠니? 예상치 못한 엄마의 부탁에 다정이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엄마, 요즘 우리도 애기 키우면서 들어가는 돈이 많아서 빠듯해요. 저도 지금 일을 쉬고 있어서 여유가 없어요.
다정이의 대답에 은숙 씨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섭섭함이 차오르던 은숙 씨는 결국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한숨 섞인 말로 쏟아냈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가 그 정도는 부탁도 못하니? 엄마의 말을 듣고 다정이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에게 아직도 갚아야 할 게 남아있나? 라는 생각과 함께 묵직한 죄책감이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았죠. 부모님께 항상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왔지만 이제 엄마의 사랑이 갚아야 할 빚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빠듯한데 엄마는 왜 나한테만 이러실까? 엄마도 내가 힘든 걸 아실 텐데. 다정이는 속이 상했습니다. 결국 알았어라는 짧은 말만 남긴 채 전화를 끊고 그 후로도 엄마에게 연락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마다 그 죄책감과 서운함이 떠올라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졌으니까요. 며칠이 지나자 은숙 씨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처음엔 단지 생활비가 조금 필요했을 뿐인데 괜히 딸에게 큰 짐을 지운 것 같아 후회가 밀려왔죠. 결국 은숙 씨는 다정이에게 전화를 걸어 진심을 전했습니다. 다정아, 미안하다. 엄마가 널 너무 서운하게 만들었지? 그냥 너한테 의지하고 싶었던 것 같아. 네가 힘든 걸 이해 못했어. 정말 미안해. 엄마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은 다정이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엄마가 진심으로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에 그간 쌓인 감정이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엄마, 나도 미안해요. 저도 엄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은 부모가 자식에게 준 사랑을 되돌려받고 싶다는 무언의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엄마에게는 애정과 희생의 표현일지 모르지만 딸에게는 은연중에 그 사랑을 갚아야 할 빚처럼 느끼게 합니다. 다정이처럼 자식은 부모에게 아직도 갚아야 할 것이 남아있다는 부담감을 느끼며 점점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어지죠. 진정한 사랑은 되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신의 사랑을 부담 없이 느끼고 더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 대신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좋다는 진심을 전할 때 부모와 자식은 더욱 깊고 편안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율곡 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심하라. 작은 실수라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서로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그 마음을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표현하는 배려가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식, 그 깊은 유대 속에서 사랑이란 때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무언가를 기대하기보다 서로를 자유롭게 느끼게 해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자식이 그 마음을 편안히 받아들일 때 진정한 가족의 힘이 발휘되지 않을까요? 세 번째, 지금 바로 엄마에게 고맙다라고 말해주세요. 엄마와의 관계에서 자주 잊게 되는 말, 고맙다. 단순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엄마에게는 깊은 감동을 주고 딸에게는 마음의 평온과 여유를 선사합니다. 결혼 후 육아와 살림을 도맡아 하느라 늘 바쁜 수민이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그날도 퇴근 후 아이 돌보기에 지쳐 있을 무렵 엄마 은정 씨에게 전화가 왔죠. 은정 씨는 딸의 목소리만 들어도 피곤한 기색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민아, 많이 힘들지? 엄마도 옛날에 너 키울 때 많이 힘들었어. 그래도 너처럼 잘 자라준 딸이 있어. 정말 고맙다. 엄마의 뜻밖의 말에 수민이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평소에도 엄마가 자주 말하는 내용 같았지만 그날따라 마음 한구석이 찡하게 울렸죠. 엄마가 그랬지. 늘 힘들어도 꿋꿋하게 나를 키워줬지. 잠시 망설이던 수민이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을지 이제 알 것 같아.
수민이의 한마디에 은정 씨도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딸의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깊은 위로로 다가왔죠. 엄마와 딸, 이 짧은 대화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단순하지만 이 한마디에는 상대방의 노력과 사랑을 인정하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확인이라 부르며 상대방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느낌을 주어 자존감을 높이고 안정감을 줍니다. 엄마와 딸 사이에서 이 한마디는 단순한 감사의 표현을 넘어 서로의 존재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특히 엄마에게는 딸의 고맙다라는 말이 사랑과 존중을 느끼게 해주고 딸 역시 그 말을 통해 엄마의 존재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잊어왔던 감사의 마음을 돌이켜보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더 따뜻해지고 평온해집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고마운 것을 먼저 잊어버린다. 부모의 헌신은 늘 곁에 있어 공기처럼 익숙해지기 쉽고 잊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 사이에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많지만 고맙다는 짧은 한마디가 관계에 새로운 온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엄마에게 고맙다고 말해보세요. 어쩌면 그 말이 엄마에게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따뜻한 선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딸아, 너도 힘든 일 많았겠구나. 그걸 내가 헤아리지 못했네. 엄마, 힘든 일 많으셨죠? 그걸 내가 헤아리지 못했네. 가까운 사람일수록 서로의 고충을 다 알고 있다고 믿기 쉽지만 의외로 그 진심을 말로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너도 힘들었겠구나 또는 엄마도 힘드셨죠 라는 한마디가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공감하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은정이는 결혼 후 맞벌이를 하며 첫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하루하루가 녹록지 않아 어느새 마음속에는 지침과 서러움이 쌓여가고 있었죠. 그런 은정이를 지켜보던 엄마 인숙 씨는 어느 날 딸을 친정으로 불러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모처럼 엄마와 나누는 대화에서 은정이는 무언가 위로를 찾고 싶었습니다. 저녁을 먹던 중 인숙 씨는 지친 듯한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정아, 너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엄마도 예전에 너 키울 때 고생 많이 했지. 그런데 그걸 내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구나. 마음이 아프다. 엄마의 진심 어린 말에 은정이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강해 보이던 엄마가 이런 말을 할 줄은 생각지 못했고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온 겁니다. 한동안 말없이 울먹이던 은정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혼자 다 해내셨을 엄마 생각하니 미안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해요. 엄마와 딸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마음을 가볍게 풀어주고 묵직하게 남아있던 감정의 벽을 허물어 주었죠. 너도 힘들었겠구나 또는 엄마도 힘드셨죠 라는 한마디는 상대방의 고충을 인정하며 깊은 공감을 담아내는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공감적 이해라 부르는데 이 말은 상대방이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깊은 위로와 평안을 줍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대방의 감정을 당연히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한마디가 관계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더 진심으로 이해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이 짧은 말 속에는 상대방의 노고와 감정을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 그 말 자체가 큰 안정감과 위로가 되어 서로에게 다가가게 합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이해는 말없이 상대의 고통을 헤아리는 데 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의 고충을 쉽게 잊어버리고
당연히 이해할 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또는 엄마도 힘드셨죠? 라는 말 한마디가 주는 위로는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서로의 마음을 공감하고 따뜻하게 나눠보세요. 이 한마디가 엄마와 딸 사이를 더욱 따뜻하게 이어주는 작은 기적이 될지도 모릅니다. 5번째,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가족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속에서 언제나 내 편이야 라는 말 한마디는 큰 힘이 됩니다. 세상 속에서 엄마가 나를 믿어주고 있다는 느낌만으로도 딸은 안도감과 든든함을 얻을 수 있죠. 며칠 전 소영이는 엄마와 사소한 문제로 크게 다투었습니다. 서로의 감정이 격해진 채 이해하지 못한 말들이 오갔고 결국 소영이는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숙 씨도 속상했지만 딸의 마음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러던 어느 날 소영이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업무의 부담에 자꾸만 실수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고립된 기분에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힘든 마음을 털어놓기도 어려웠던 소영이는 그저 혼자서 모든 걸 견뎌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때 소영이의 휴대폰에 엄마 미숙 씨로부터 온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소영아, 네가 이번에 중요한 프로젝트 맡았다고 들었어. 엄마는 항상 네 편이야. 네가 잘해낼 거라고 믿어. 힘내. 그 한마디에 소영이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며 오랫동안 쌓여있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맞아. 우리가 싸웠어도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었지. 그 든든함이 소영이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엄마가 보내준 믿음의 메시지가 세상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주는 듯했죠. 항상 내 편이야 라는 말은 딸에게 큰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를 확신적 지지라고 하며 이 말은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믿어주고 있다는 확신을 주어 자존감과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딸은 이 한마디를 통해 세상의 도전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든든함을 느끼며 두려움을 덜고 자신의 길을 향해 더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딸에게 엄마가 언제나 자신 편에 있다는 말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지지받고 있다는 든든한 힘이 되어줍니다. 엄마의 그 말은 성인이 된 딸이라도 마음속에 남아 계속해서 용기를 주는 원천이 됩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뿌리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을 붙들어주는 든든한 울타리다. 이 말처럼 가족이란 서로의 뿌리가 되어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이죠. 언제나 내 편이야 라는 말은 세상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며 혼자라고 느낄 때 큰 위로와 안도감을 줍니다. 엄마가 항상 곁에서 믿어주고 있다는 사실은 딸에게 깊은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지금 바로 딸에게 언제나 내 편이야 라는 말을 전해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서로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 평생을 따뜻하게 감싸줄 겁니다. 6번째, 엄마, 나랑 의견이 다른데도 이해해줘서 고마워. 가족이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나랑 의견이 다르더라도 이해해줘서 고마워. 라는 말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간에는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응원이 되죠. 소민이는 몇 년 동안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떠나려는 결정에 가족의 우려가 컸지만 특히 엄마 은주 씨는 딸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죠. 엄마의 마음속엔 그 좋은 회사를 왜 관두려는 거야? 라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민이는 엄마에게 자신의 결정을 진지하게 설명하려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용기 내어 입을 떼며 말했죠. 엄마, 내가 이번에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해. 정말 오래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야. 엄마 은주 씨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살을 찌푸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가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가 다 봤잖아. 대기업 들어가려고 밤새워 공부하고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회사인데 이제 와서 그만두면 어쩌자는 거니? 다들 힘들어도 견디면서 다니는 거야. 고생 좀 한다고 쉽게 포기하면 안 되는 거라고. 엄마의 말에 소민이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기 결정을 존중해 주길 바랐지만 엄마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자신의 염려와 기대가 뒤엉켜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소민이는 엄마의 말이 자신을 위한 진심 어린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이해했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차분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도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이 힘들었어. 그리고 엄마가 걱정하는 것도 알아. 그래서 더 고마워요. 엄마가 무작정 반대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었지만 딸의 진지한 모습을 보며 잠시 말을 멈추고 딸의 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민이도 엄마가 쉽게 이해하지 못할 걸 알면서도 진심을 전하려 노력했고 그날의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풀어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의견이 달라도 이해해줘서 고마워. 라는 말은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고 다름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관용적 이해라고 하며 이는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신뢰를 쌓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엄마와 딸 사이에서도 각자의 생각을 인정하는 한마디가 상호 존중의 표시가 되어 관계를 더욱 따뜻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한마디는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서로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여 갈등을 줄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율곡 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것이 멀어지게 한다. 이처럼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다름은 오히려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엄마와 딸 사이에는 다를 수밖에 없는 삶의 경험과 생각이 있습니다. 엄마가 살아온 세상과 내가 마주한 세상이 다르더라도 그 이야기는 비난이나 잔소리가 아니라 엄마가 내게 주는 소중한 경험의 조각일지도 모릅니다. 그 다름을 존중하고 서로의 마음을 열린 채로 받아들일 때 엄마와 딸 사이는 더 깊고 든든한 힘으로 이어집니다. 의견이 달라도 서로를 믿고 이해하는 마음, 그것이 엄마와 딸 사이를 더 따뜻하게 이어줄 겁니다. 오늘의 영상이 엄마와 딸 사이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고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다면 댓글로 사연을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